교수님 그 시황을 잘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럼 좀 책이랑 한번 연관을 지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내신 책이 텐베거 1000% 수익 바이블이에요. 네. 이런 시기에도 텐베거 종목이 우선 있기는 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텐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을 때 선점했을 때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원,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되면 텐베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가 바닥이라고 해서 2만 원에 샀는데 그게 10만 원이 되면은 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텐베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사야 되는 것이고 일단 매매 시기는 이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가치가 극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네. 모든 텐베거의 핵심은 기업 가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가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기업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텐베거가 될 만큼의 환경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극소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저기 다른 쪽은 뭐 경기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메타버스가 뭔지 아직까지 확실히 정의되지 않았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과연 어떤 종목이 핵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ETF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역시 핵심은 그래서 누가 돈을 버느냐는 거거든요. 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을 바꿨죠. 메타. 네. 페이스북도 바꿨는데 메타가 실적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메타버스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만 거기서 성과가 나지 않았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꿔서 보면 메타버스 산업에서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 그 산업이 붐업됐을 때 제일 선두에 설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DOU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DOU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IPO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IPO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는 부담이 이제 수급이죠. 오버행이라고 하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 묶여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해소가 돼야지 그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텐데 관심은 가지고 보시라. 왜냐하면 거기는 버블이라고 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셀럽들하고 네.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여기는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회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돈을 버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텐베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에서 텐베거가 나온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미 좀 큰 주식들 뭐 대형주 삼성전자나 막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좀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한 종목이 한 4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텐베거가 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0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네. 이미 저기 그 삼성전자 같은 건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1998년 이제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40배 올랐어요. 이미 올랐구나. 네. 그 기업을 가지고 또 텐베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이건 이제 이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치가 실현된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텐베거가 될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미 가치가 실현된 종목을 잡고 이게 텐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이제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그때부터 이미 텐베거가 됐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가치가 실현된 종목을 가지고 이게 텐베거가 될지를 물어보는 것은 굉장한 우문이다. 네. 그러니까 텐베거는 찾아야 되는 거군요.
발견해야 되는 거고. 찾아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찾는 방법을 그 기술해 놓은 책이 이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그 종목들이 텐베거가 될 리도 만무하고 제가 만약에 텐베거를 정확히 안다면 제가 뭐 웅달님 저기 네. 그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네. 제가 텐베거가 돼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되게 한강에 요트 띄워놓고 아, 예. 와인 파차지 아, 이미 않겠습니까? 하고 계신데 이미 시간 내서 그냥 와주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건 또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뭐 구글, 애플, 아마존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거기도 다 이미 가치가 실현된 거죠. 그 시대는 이미 이제 그 완성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뭐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텐베거를 발굴하는 하나의 기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텐베거는 약간 뭐 크기로 따지면 약간 중소형주에서 좀 찾아야 되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이제 미래의 기업 가치가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포인트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바로 스토리로 엮여져야 되는 거죠.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스토리로 엮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책에 네. 제일 저기 그 첫머리에 있는 텐베거 그 후보 종목으로 LG전자를 꼽았어요. 맞아요. 예. LG전자를 꼽아놓은 이유는 일단 뭐 단순하게 시가총액으로 보면 삼성전자 400조, LG전자 2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은 될 수 있겠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반 한 200조까지만 가더라도 텐베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LG전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4차 산업의 완성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의 자동차로 하든 전기차로 하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 무관계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저기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그러죠. 전기차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모터 그리고 그 위에 얻는 배터리 이거거든요.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국면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복 소비가 있었어요.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 못 가는 그 돈을 아껴가지고 네. 이제 그 가전제품도 바꾸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전제품은 월풀입니다. 네. 월풀 저기 냉장고 세탁기 이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월풀 세탁기는 당장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LG전자 그 세탁기는 이제 그 배로 이제 옮겨야 되니까 이게 한 3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LG 세탁기를 샀어요.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그 LG전자 그 세탁기가 월풀을 제치고 세계 1위예요. 가전으로. 정말요? 예. 와, 몰랐네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기다리냐? 모터. 네. LG 세탁기의 모터가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역시 또 그 2차 전지 완성품 업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올해 그 CES 2022에 LG전자가 그 자율주행 컨셉카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 이제 옴니팟이라고 하는 네. 자동차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LG전자가 이제 전장 회사로 저기 그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LG전자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사업의 비전과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스토리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 사이에 이제 단절이 되면 텐베거는 이제 저기 그 물 건너가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저기 그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LG전자를 이렇게 봤더니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사실은 LG전자는 그때 뭡니까 스마트폰 대응 못했을 때 그때 이제 2007년 이후에 2009년 10년 이때 주가가 폭락했죠. 16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네.
그때 이제 LG전자가 죽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 살아남았거든요. LG전자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지 다른 기업 같았으면 예를 들면 펜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 전에 이제 휴대폰 한번 잘못했다가 부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방향에 맞는 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를 숫자로 채워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요, 교수님 이런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뭐 우량주 있잖아요. 탑10, 미국 탑10 같은 거,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그냥 개인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그런 대형 우량주만 계속 모아가는 방법밖에 거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방법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간이 고안해낸 투자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투자법이 이 적립식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를 시키는 것이고 이건 이제 우리 적금 들듯이 매월 내지는 그 매 주기에 정해진 날짜에 같은 금액을 사는 거거든요. 네. 100만 원은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투자하실 때는 장기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3년, 5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코 손해보기 어려운 네. 그런 이제 투자법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간들이 고안해낸 투자법 중에서는 그게 최고로 보여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투자법을 할 때 시간을 너무 단기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급해져서 1년 내에 승부가 안 나니까 야 내가 잘못했나 보다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대체로 우리나라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한 1%대거든요. 네. 그러면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재테크 할 때는 항상 따지게 되는데 72 나누기 수익률 하면은 내 재산이 2배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인데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1년 만기 정기금에 넣어서 롤오버 시키면은 그게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72년 걸린단 말이에요. 네. 2% 올라가더라도 36년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 형성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상품 쪽으로도 돈이 많이 흘러가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기 전까지라면 저는 뭐 주식에서 적립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그냥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그냥 계속 적립해 가는 거.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은 그래도 부도는 안 나지 않겠느냐. 장기 투자인데 부도 나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역시 이제 부도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니까 그 시가총액 1위도 주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적립 투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해서 저기 돈을 집어넣어야지 효과가 커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돈 집어넣는 걸 멈춰요. 네. 바보 같은 짓이죠. 그 효과를 잘 몰라서 제가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눈 딱 감고 한 5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적립 투자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텐베거와 같은 방법이 하나 또 있고 또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좀 들일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적립식으로 시가총액 큰 기업 우량주 위주로 매수해가는 전략도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단 5년 투자를 좀 길게 보셔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LG전자를 좀 언급해 주기도 하셨는데 혹시 한 몇 개 기업 정도 더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DOU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X 테슬라의 스페이스X 보면 이제 그 우주항공 아닙니까? 네. 우주항공이니까 스페이스X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 왕복선을 해가지고 화성에 이제 여행을 보내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우주항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GPS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도 저궤도 위성을 띄워야 되고 통신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저궤도 위성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발사체 기술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저궤도 위성들을 쌓아 올려서 통신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위성이라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성하고 이쪽에 이 지구의 지상에 있는 그 기지하고
이게 그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잘하는 기업이 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잘 이름을 몰라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기술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기대를 적긴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화해 무드가 아니고 또 좀 이제 대결 무드로 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륙 횡단철도가 이제 그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부산에서부터 시베리아 거쳐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 유럽까지 가는 횡단철도가 되게 되면 대박 나겠네요. 네. 철도 산업.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그 차량을 저기 그 해주는 그 현대 로템 이런 것도 괜찮지만 철도 제어 시스템에 또 강자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이 이제 데아티아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템베거 그 이 대상 종목을 꼽아놨었는데 요즘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도 이제 서로 이제 좀 그렇고 또 새롭게 들어선 정부도 이렇게 뭐 화해 무드를 썩 선호하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저번은 낫지만 문제는 이제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나라들하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하고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MOU를 맺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지금 이집트에도 나가 있지만 이게 뭐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를 놔주는 그런 수출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나가게 되니까 이 대륙 횡단철도가 가장 큰 저기 그 사업이었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업이 데아티아이니까 이런 것들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워낙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실현하는 그거 자체도 어렵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지금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는 표적 항암제 또 하나는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이쪽인데 이 암 치료할 때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항암 치료는 사람들의 이제 면역 체계를 좀 저기 그 파괴시켜 놓고 그러면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다시 면역 체계를 쌓아 나가는 이런 저기 그 구조로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암 전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암 걸린 분이 다른 암으로 전이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 암만 탁 찾아가는. 근데 거기 이제 그 이 기술이 앞서 나가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나이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나이백은 아직까지도 뭐 기다려 봐야 되는 거지만 이번에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1월 달에 있었던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기업으로 지금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실현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고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우리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신약 기술을 수출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반환이 되는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몇 개 기업, 한 5개 기업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LG전자, DOU, 데아티아이, 세트랙아이, 나이백 이 중에서 또 뭐 현실의 상황의 변함에 따라 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분산 투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 재산이 아니라 뭐 사실 여기다가 뭐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만 넣어놔도 사실 10배 되면은 1억이 되는 거고 5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비중의 문제죠. 비중의 문제.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좀 끼워놓으면 좋겠는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넣어놨지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성과가 잘 안 나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다시 팔고 또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한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혹시 그 텐베거 그 종목들을 과거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혹시 뭐 10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짧은 것은 2, 3년 만에도 벌어지지만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은 그 연평균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년 20%씩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매년 20%씩 한 5년간 저기 그 수익을 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펀드 매니저면 연봉이 한 수천억 원 될 거예요. 예. 네. 그런데 5년에 2배, 3년에 2배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일단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도 밥을 끓이고 또 뜸드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실현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어떤 기업의 가치가 3개월, 6개월 만에 극적으로 변했다. 부도밖에 없어요. 부도 횡령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아주 천천히 변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펀드 매니저가 연 20%씩 꾸준히 하는 거는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년에 2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거기는 이제 저기 그 분기마다 또 저기 그 매년 이제 크로징을 하고 또 이제 펀드 공개해야 되니까 하니까. 아마 한 3년 정도 죽을 쓰면 쫓겨날걸요? 그렇구나. 그냥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이런 텐베거 1000% 수익 바이블도 읽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을 잘 하면 5년 내 2배 뭐 이런 거는 해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2배짜리 종목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뭐 10배짜리 종목을 찾자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2배, 3배 올라가는 거는 뭐 요즘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순식간에도 뭐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데 거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개연성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 스토리가 저기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실현되기 전에도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뜬금없는 저기 종목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게 스토리도 되게 중요한 거군요. 텐베거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좀 그 나쁜 얘기지만 작전을 하는 사람들도 스토리가 없는 주식은 하지 않아요. 네.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붙어야 되는 거지 누가 뭐 전화 와가지고 누가 작전하니까 빨리 사봐 그러면 이제 쪽박차기 쉬운 거죠. 딱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코로나 이후에 테슬라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스토리가 확 받쳐주고 또 그 CEO가 뭔가 이렇게 우상화돼 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그 전기차하고 관련해서 많이 저기 그 이야기 됐었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저는 테슬라는 좀 과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작년 한 해에 매출했던 전기차의 대수가 한 150만 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리. 이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OTA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팔아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지만 그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니까 뭐 나무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텐베거 1000% 수익 바이블에서 이렇게 텐베거 탑10 종목 중에 이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언급해 주셨는데 책에도 나머지 5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고 그 10개에서 마음에 드시는 것들 소액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텐베거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종목이 텐베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 소비자 독점형 기업이 바로 이제 텐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업이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수익성이 가장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4차 산업이라는 일이 벌어지면서 승자 독식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대체로 다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됐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뭔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이
초보자 독점 기업의 또 하나 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는데 단기에 반복적으로 계속 사는 물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샀는데 내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사. 안 사게 되면 그런 기업은 안 돼. 독점이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를 가지고도 움직이는데 이 항상 경기 침체기 경기 침체기에 주식을 사야지 텐베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경기 회복기만 가도 이미 이제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이 될 때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갈 때 그때 뭐가 움직이냐.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은 소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해운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기업의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바뀌는 것만 턴어라운드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완전히 망가졌던 기업이 그 환골 탈퇴해서 백조가 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핵심 역량을 길러낸다든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EM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건 사례입니다. 이건 네. 사실하는 게 아니고 EM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전자 부품 업체였습니다. 이제 그렇고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2017년, 18년 요때 저기 그 전자담배 불 붙이는 기술을 이제 저기 그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자담배 쓰는 거 아이코스 여기 이제 기계를 팔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니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갔죠. 그래서 이제 해외 갔다 오면 꼭 사오는 게 있잖아요. 술, 담배. 네. 그런데 이제 면세담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담배 냄새 맡는 걸 싫어하니까 이때 사람들이 맞아요. 대거 이제 전자담배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전자담배를 피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다 있어야 되니까 이 기계가 확 번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그렇고 그런 회사였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딱 장착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건 좀 과거의 사례인데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주가가 가장 빨리 돌아섰거든요. 근데 대표 기업 중에서 삼성전기가 주가가 못 돌아섰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는 전기 재료 업체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익성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새로운 CEO가 한 분 오셔가지고 3대 기술 8대 제품을 슬림화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규모 경제 발생하면서 주가가 텐베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그 완전히 망가졌던 기업이 그 살아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사업 구조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역량을 장착한다든지 이런 기업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완전 막 적자 어려운 이런 기업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 활동을 벌이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사양 산업화 됐던 예를 들면 이제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시장 완전히 죽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저기 그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으로 저기 그 돌아서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핵심 역량들을 장착하는 거죠. 그렇게 저기 그 기업을 면밀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 그 드는 게 LG화학이 그 엔솔이 그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게 하나의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LG 엔솔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거는 이제 좀 또 예전에 그런 지지부진한 기업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석유화학 담당자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사이에 LG화학을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네. 특허가 가장 많은 회사가
LG화학이에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실력이 있고 음. 그리고 저기 그 LG생명과학을 다시 저기 그 합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LG화학의 실력이라면 신약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LG화학은 큰 덩어리를 내줬지만 지금 이제 지분법으로 전부 다 저기 그저 엮여져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텐베거가 나오는 기업들의 특징, 소비자 독점형, 네. 그리고 단기 반복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경기 침체기에 사야 되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기업. 그렇게 좀 개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시청자분들께서 책을 통해서 꼭 발견하셔가지고 인생에 한번 살아가시는데 템보 좀 한번 딱 잡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소원이죠.